자, 시작합시다. 566번 저번 했는데 또 물어봤다. 자, 지금 선생님이 얘기했지만 상학함수에서 이제 원이라는 걸 이렇게 그리면 단위 원이 이렇게 있단 말이야. x축 이렇게 있는데 여기 단위 원이야. 그럼 여기 p가 여기 이렇게 돈다고 얘기했어. 근데 이제 p라는 점이 이쪽에 이렇게 있어. 그러면 10초선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보면 첫 번째 얘가 알아야 되는 건 뭐냐면 요게 각도다. 요게 세타다. 그죠? 그러면 요 점을 잡았을 때 요 점의 x좌표 여기 x좌표 요게 이제 코사인 세타다. 그 다음에 y좌표 여기가 사인 세타다. 이렇게 얘기했죠? 맞죠? 그럼 이제 보시면 P의 좌표가 3, 4분면 선상에 있기 때문에 코사인 세타와 사인 세타가 모두 음수다. 이렇게 얘기했었고, 그 다음에 원점하고 요 두 개의 점을 잡고 이렇게 직선을 그어보면 요 직선의 기울기가 뭐다? 탄젠트 세타다. 이렇게 요것만 알면은 모든 문제가 거의 다 풀린다고 얘기했죠? 그래서 이제 보시면 여기 직선이 이렇게 P가 이렇게 돌다가 P라는 점이 요 점에 이렇게 딱 잡혔고, 자, 그죠? P라는 점이 여기 잡혔죠? 그 원점에서 잡아서 직선의 기울기가 나왔으니까 탄젠트 알파가 3분의 1이다. 이렇게 나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베타는 이렇게 있을 때 이렇게 잡았으니까 탄젠트 베타는 마이너스 3이다. 이렇게 나와 있는 상황이죠? 근데 이제 사인 알파하고 코사인 베타를 구하는 거니까 끝났지? 됐어? 탄젠트 알파가 3분의 1이니까 사인 알파를 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한다? 삼각형을 그리죠? 이렇게 삼각형을 그려서 여기 알파야 3분의 1이야 3, 1 이렇게 잡아. 그럼 피타고라스에 의해서 여기 루트 10 이렇게 잡아. 그러면 사인 알파는 루트 10분의 1이야 이렇게 구한다고 했겠죠? 됐죠? 근데 이제 부호는 뭘로 판단하냐면 알파라는 애가 여기 있으니까 이게 사인 알파란 말이야. 그러면 x축 방향으로 양의 방향만큼 올라갔으니까 플러스야. 근데 사실 이거 일일이 따지기 귀찮으니까 얼싸안고로 그냥 외운 거죠. 우리는 자 이렇게 외우고, 그 다음에 탄젠트 베타가 마이너스 3이야. 그럼 얘는 부호는 보지 말자고 했지. 부호는 보지 마. 3이야 3 1 3 루트 10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코사인 베타, 이게 베타야. 이렇게 코사인 베타는 루트 10분의 1이야. 이렇게 써. 근데 이제 베타 값이 어디 있냐면 여기 있다고 여기. 그럼 코사인 베타는 뭐냐면 요게 코사인 베타야. 근데 마이너스 부분으로 갔으니까 마이너스가 되겠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근데 이제 이것도 이제 귀찮으면 어떻게 한다고? 2, 4분면 각이니까 사인 플러스네. 그래서 마이너스네. 이렇게 생각하자고 그러겠지? 두 개를 곱하니까 마이너스 10분의 1 이렇게 나오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거를 그대로 활용하면 풀 수 있는 문제다. 자, 우리 예쁜 채은이 어디 갔어요? 하고 10분에 출발했는데. 안 예쁜 채은이군요. 자, 그 다음에 다른 질문. 자, 없어요? 상학함수 그래프 들어가세요. 아니요. 네? 우선고. 5, 3, 9. 채은이 어디 갔어요? 네? 네? 깨워보시죠. 5, 3, 9. 자, 세타가 1, 4분면 각일 때 2분의 세타 나타내는 동경이 속하는 모든 영역을 좌표 평면에 나타내시오. 이렇게 나왔어요. 세타가 1, 4분면 각이니까요. 여기 써야 되겠죠. 1, 4분면이니까 0도에서 2분의 파이까지 이렇게. 근데 얘가 몇 바퀴 돌았는지 모르니까 2n 파이를 붙여주죠. 2n 파이 플러스 0도 세타 2n 파이 플러스 2분의 파이 이렇게.
이때 n은 뭐냐면 정수가 된다고 그랬어. n은 정수. 몇 바퀴 돌았는지 몰라.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몇 바퀴 돌았는지 몰랐다 표현하는 거는 이제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되고요. 그래서 n 값이 0부터 시작하면은 0도에서 세타는 2분의 세타 나타내는 걸 구하라고 했으니까 양쪽 2로 나누면 n파이 플러스 2분의 세타 n파이 플러스 4분의 파이 이렇게 나오겠죠? 자 그러면 n에 먼저 0을 넣어줘요. 0을 넣어주면 0에서 2분의 세타가 4분의 파이까지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n의 값에 1을 넣어줘요. 그럼 파이에서 2분의 세타가 파이 더하기 4분의 파이까지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n의 값에 2를 넣어주면 원래대로 돌아오겠죠? 2파이니까 0이고 서브가 한번 서브가 2파이에서 2분의 세타가 2파이 플러스 4분의 파이야 이렇게 바뀌죠? 네, 근데 요게 요 값은 얘랑 똑같겠죠? 2파이는 한 바퀴 돌면 0도랑 동일하니까 그래서 이때는 원래대로 돌아오니까 뒤에 거는 더 이상 할 필요가 없다. 자, 근데 이제 눈치껏 보면 알겠지만 n파이기 때문에 n값이 2만큼 넣어주면 원래대로 돌아오는 건 너무 당연한 겁니다. 이 두 가지를 표현하는 게 뭐냐라고 여기 있으니까 선생님 한번 그림 그려볼까? 자 여기서 이렇게 있는데 0에서부터 4분의 파이까지야. 그러니까 선생님이 기억을 하려고 했는데 4분의 파이가 나타내는 각은 여기가 직각이니까 직각을 반으로 딱 쪼개내거든? 그러면 0에서부터 4분의 파이니까 여기겠지. 여기 이렇게 여기 하나 있는 거겠지? 이해가요? 선생님 이해가? 0에서부터 4분의 파이까지 그 다음에 파이보다 크면서 파이는 뭐냐면 이렇게 한 바퀴 돌고 거기에서 파이에서 4분의 파이만큼 갔으니까 또 마찬가지로 얘를 이만큼 쪽에서 여기겠죠. 여기가 파이에서 4분의 파이까지겠지? 맞지? 그래서 이 두 개를 더하라고 했으니까 답입니다. 두 개가 다 되는 거니까 3번이에요. 자 다음에 우치로 너 이렇게 왔다 갔다 해. 재현이 혹시 연락 안 되니? 자고 있어. 자고 있어? 그럴 거야. 네, 근데요. 안재현 학생 연락 좀 부탁드릴게요. 우치로? 자, 얘는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뭐냐면 루트 값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제곱이 필요해요. 그래서 뭐가 필요하냐면 사인 세타 플러스 코사인 세타의 제곱이 1 플러스 2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야. 요거 하나랑 그 다음에 사인 세타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의 제곱이 1 마이너스 2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야. 요거를 기억을 해야 돼. 항상. 알겠지? 그러니까 요거밖에 없어. 사실 이제 그냥 활용되는 게 많지 않으니까 요 정도 이제 기억을 해주셔야 되는데 자 여기서 보시면은 4 마이너스 8 코사인 세타 사인 세타니까 여기다가 4만큼 곱하내잖아. 여기다가. 맞지? 자 왼쪽 거는 여기다가 4만큼 곱하고 오른쪽 거는 여기다가 4만큼 곱하내니까 자 여기다가 4 사인 세타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의 제곱의 루트 이렇게 바꿔 쓸 수 있고 다음 마이너스 자 여기다가를 4 사인 세타 플러스 코사인 세타의 제곱 이렇게 쓰겠죠. 자 근데 여기서 이제 포인트는 뭐냐면 2의 절대값이 붙어야 된다는 거죠. 사인 세타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의 절대값 빼기 2 사인 세타 플러스 코사인 세타의 절대값. 그죠? 그러니까 제곱판에 루트를 씌운 거는 절대값이 붙여야 된다는 건 기본이에요, 여러분. 중학교 때부터 배웠던 거니까 기억을 해야 되겠죠? 자, 한 번만 다시 얘기해보면 루트 x의 제곱은 절대값 x다. 요거 요 얘기가 나온 거죠. 자, 그래서 요거를 계산을 할 건데 자, 뭐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이 사인 세타하고 코사인 세타의 저기 뭐가 결정이 돼 있죠? 자, 봐보세요. 여기 문제 코사인 세타와 사인 세타 작죠?
맞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야 돼? 자, 얘가 양수가 나오겠지? 맞지? 그러면 2 가로 열고 사인 세타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 이렇게 그대로 나올 거고요. 더한 거니까 뭐 둘 다 양수니까요. 그냥 그대로 이렇게 나오고. 자, 계산하면 마이너스 4 코사인 세타 나올 것 같은데, 그죠? 그런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뭐 어렵지 않게. 지민이 몇 년이었어요? 넷장 나왔어요. 이제 얼마 있으면 계약이죠. 그죠? 온라인 계약도 계약입니다. 그래서 이제 본인의 학습 스케줄이라든지 그런 관리를 이제 신경 써주셔야 될 타이밍이에요. 이제 너무 밤늦게까지 공부하지 마시고 지금 채윤이처럼 봐봐요. 새벽까지 공부하니까 이렇게 늦게 일어나잖아요. 그러지 마시고 이제 적당히 공부하시고 일찍 자야 됩니다. 알겠죠? 자, 이다음 몇 번? 5, 7, 8. 그럼 선생님이 분명히 한 것 같은데 아닌가? 이 문제는요, 탄젠트 세타가 1에 나오려면요 4분의 파이거든요. 4분의 파이 즉 뭐 또 뭐가 있을까? 4분의 5파이 뭐 이런 애들이죠. 근데 이제 여기서 보시면은 2분의 3파이에서 2파이 사이에 있다라는 거는 탄젠트 세타가 음수값이 나왔다는 얘기예요. 자, 이게 몇 사분면의 각이냐면 4사분면의 각이죠. 4사분면일 때는 코사인만 플러스죠. 그럼 그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탄젠트 무조건 음수라는 얘기야. 자, 그러면 1 탄젠트 세타는 0이 될 리가 없죠. 맞죠? 그럼 양변에 1 탄젠트 세타를 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0이 아닌 거 하면 곱할 수 있으니까 자, 이렇게 곱하는 거겠죠. 2 루트 3에 자, 1 탄젠트 세타 이렇게 있고요. 자, 내가 지금 구하고 싶은 게 목적이 뭐냐면 코사인 세타, 그지? 그러면 뭘 구하면 되냐면 탄젠트 세타 구하면 되겠죠? 그래서 얘를 넘깁니다. 자, 그래서 정리해 보면 요거를 정리하면 2 루트 3 마이너스 2 루트 3 탄젠트 세타 이렇게 나올 거고요. 그죠? 그 다음 얘는 탄젠트 세타 플러스 1 이렇게 나오겠죠? 그렇죠? 그럼 얘를 넘기면 루트 3 마이너스 2에다가 빼기 1 할 거니까 루트 3 마이너스 3 탄젠트 세타 이렇게 나올 거고, 그럼 얘는 넘어가면서 루트 3 마이너스 1 되겠네, 그치? 됐죠? 자, 그러면 양변을 루트 3 마이너스 3으로 나누면 탄젠트 세타는 루트 3 마이너스 3 루트 3 마이너스 1 되겠죠? 자, 얘를 유리화합니다. 유리화하면 3 빼기 9 뭘 곱했어? 루트 3 플러스 3 곱한 거지? 루트 3 마이너스 1 곱하기 루트 3 플러스 3 얘를 곱한 거예요. 그죠? 그럼 이제 밑에 게 분모가 마이너스 6이고요. 위에 거를 계산하면 3 플러스 3 루트 3 마이너스 2 루트 3 플러스 2 루트 3 마이너스 3 이렇게 나오네요. 그죠? 지워지면서 마이너스 3분의 루트 3 이렇게 나오죠? 그죠? 얘는 이제 마이너스 루트 3분의 1이랑 같은 거고, 뭐 이렇게 써도 되고 니네 마음이야. 그지? 내가 이렇게 쓴 이유는 코사인 값을 구하고 싶은데, 코사인 값은 이제 뭐 여기서 사실 바로 답 나온 거긴 한데, 그지? 여러분 이게 만약에 특수각이 아닐 수 있어요. 이거 특수각입니다. 특수각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바로 답은 나와요. 근데 선생님은 특수각을 뭐 아니었다고 가정하고 어떻게 하냐면 이게 이제 탄젠트를 할 때 코사인 구하는 거를 지금 하는 거야. 알겠지? 자, 마이너스 보호는 생각하지 말고 삼각형을 그리자고 얘기했어. 그래서 루트 3, 1 이렇게 잡으면 여기가 2야, 2. 그죠? 그럼 코사인은 2분의 루트 3이죠? 이렇게 잡으라고 그냥. 그래서 코사인 세타는 2분의 루트 3이야. 이렇게 쓰고서 부호는 뭘로 판단하냐면 몇 사분면 각인지만 판단해 주면 돼. 4사분면 각이니까 플러스잖아. 그지? 답이에요.
이제 사실상 요거는 이제 특수각이었기 때문에 특수각으로 푸는 방법을 얘기하면 탄젠트 세타가 마이너스 루트 3분의 1이 나오는 각도는요 30도일 때란 말이에요. 30도인데 어떻게 30도가 된 거냐면 원을 그려 생각을 해보면 4사분면 각이잖아요. 그러니까 루트 3분의 1이 나오는 거는 30도, 3분의 파이가 이렇게 3분의 파이가 나온 거예요. 그럼 3분의 파이가 이렇게 나왔을 때, 어휴, 직선이 아니네. 이렇게 전부 그 3분의 파이가 이렇게 나왔을 때, 그럼 코사인 값은 요거죠, 요 길이잖아, 요 길이. 요 길죠? 긴 거 뭐예요? 2분의 루트 3이잖아. 여기 잡아도 상관없어요. 그래서 풀 방법이 좀 다양하게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다각도로 생각할 수 있어야 되고요. 얘는 이제 어렵지 않으니까 이제 맞춰야 되겠죠, 이제? 뭐 그런 문제였습니다. 자, 다음에 끝났나요? 그래서 한번 그렇게 들어가면 되나요? 자, 한번 들어가 봅시다. 몇 번? 뭐? 579번? 얘는 몇 사분면각이에요? 얘는 파이에서부터 2분의 3 파이는 3, 4분면각이죠? 삼, 4분면각일 때는 얘가 코사인 값이 마이너스 1이나 1이 나올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코사인 값이 1이거나 마이너스 1이 되는 거는 어느 쪽에 있을 때 나오냐면 얘가 그 축 위에 있을 때, x축 위에 있을 때 1이거나 마이너스 1이죠. 근데 그러니까 요 각이 파이에서 2분의 3 파이가 나왔으면 얘는 1과 마이너스 1일 리는 없습니다. 알겠죠? 이 상태는 이제 이해를 하고 있어야 돼요. 자, 이 상태에서 1 플러스 코사인 세타하고 1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를 양변에 곱해요. 그러면 1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 더하기 1 플러스 코사인 세타는 2분의 5 곱하기 1 플러스 코사인 세타 1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 이렇게 될 거야. 자, 어떻게 했냐면 양변에 얘를 곱한 거야. 얘를 곱하면 약분되면서 얘가 남고 약분되면서 얘가 남고 2분의 5에 곱하면 써준 거라고. 알겠지? 이 정도 이해해야 됩니다. 계산이. 자, 그럼 얘가 지워지면서 2가 나와요. 2는 2분의 5 곱하기 사인 제곱 세타 이렇게 해준다고. 자, 이게 왜 사인 제곱 세타냐면 얘가요 1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 세타인데 얘는 사인 제곱 세타야. 요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숙제를 했다면 기본적으로 나와야 되는 거죠. 그죠? 요 정도에서 얘를 보고서 이거 일부러 이렇게 곱한 거라고 해서 이거니까. 이 정도는 자연스럽게 나와야 된다고. 그래서 사인 제곱 세타가 나오는데 사인 제곱 세타는 5분의 4죠? 5분의 4. 그죠? 맞죠? 근데 지금 그거는 탄젠트 세타거든요? 그러면 사인 세타를 알면 탄젠트 세타가 나오겠죠? 맞죠? 얘를 봐봐요. 되게 재밌어. 봐봐. 사인 세타는 5분의 루트 5분의 2 이렇게 나오겠죠? 이거 제곱이니까. 근데 당연히 뿔마가 붙잖아요. 부호는 플러스예요, 마이너스예요? 마이너스가 붙겠죠? 왜? 3, 4분면 각이니까. 알겠지? 되게 쉽지? 근데 이제 이 상태에서 탄젠트 값 구하는 거죠? 삼각형을 그려요. 삼각형 그려요. 여기가 루트 5야. 여기가 2야. 여기가 1이겠지. 그럼 탄젠트 값은 2네. 2. 3, 4분면일 때는 탄젠트는 항상 양수니까 탄젠트 세타는 2다. 이렇게. 지금 선생님이 풀이법을 좀 다양하게 두고서 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너네들한테는 좀 간단하게 푸는 방법을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이거를 원리를 좀 이해했으면 좋겠는데 원리에 대한 얘기는 오늘 상학함수 그래프 얘기하면서 좀 더 자세하게 얘기할 테니까 그죠? 어쨌든 이렇게 상학함수 그래프 하는 걸 이해하셔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됐나요? 다른 친구들 다 했어? 다 한 거 아닌 것 같아. 다 못했어? 네. 다 못했어? 숙제요. 어.
자, 오늘 상학함수 한번 열심히 한번 들어가 봅시다. 열심히 한번 들어가 보고 일단 어차피 뭐 다 배운 거니까 뭐 크게 너희한테 의미는 없지만 그래도 이제 두 번씩 한 거잖아요. 92페이지네요.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먼저 상학함수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상학함수 얘기 나오기 전에 주기함수 관련된 얘기가 나오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선생님이 계속 얘기하는 자 평행이동, 대칭이동 관련된 얘기를 먼저 정리하고 그리고 상학함수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한번 얘기를 해봅시다. 자, 그래서 먼저 이제 상학함수는 주기함수이기 때문에 주기함수에 대한 얘기가 앞에 쪽에 지금 언급이 되어 있는데요. 주기함수라는 거는 일정한 구간에서 얘가 반복이 되는 함수를 이제 주기함수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주기함수를 표현하는 거를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하죠.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된다. 이렇게 나오는데 fx 더하기 p는 fx 더하기 p는 fx야. 이렇게 나왔을 때 얘를 주기함수라고 하는데 주기를 필요가 하죠. 주기는 p. 이거 가격에서 이거 가격에서 그러니까 p만큼 더해진 애가 fx랑 동일하다는 얘기죠. 항상 일정한 p라는 주기만큼 일정한 모양이 반복이 된다는 얘기예요. 예시를 들어보면 뭐 fx 함수가 있는데 fx 함수가 마이너스 뭐 2x 제곱이야 이렇게 나왔는데 얘가 마이너스 1에서 x는 1까지 이렇게 생겼대. 이렇게 나왔어. 알겠지? 근데 얘가 fx랑 fx 더하기 2랑 같대. 이렇게 나왔어. 맞지? 그럼 이제 위에 쪽의 원리대로 얘기를 해보면 얘는 주기가 2야? 이렇다는 얘기야. 그럼 이게 왜 도대체 주기가 2일까를 이제 고민을 해봐야 되잖아요. 그럼 이제 알고 있는 것부터 한번 써보자고요. 알고 있는 것부터. 그게 뭐냐면 fx 함수를 먼저 그래프를 그려볼 건데 fx 함수가 마이너스 1에서부터 2까지 2x의 제곱이니까 자 1을 넣으면 2가 나오고 이렇게 나올 거고 마이너스 1 넣어도 2가 나오고 그래프의 모양이 이렇게 생겼을 거예요. 요거까지 이해 가죠? 그죠? 이해하고 말고 어디 있어? 그치? 얘는 알잖아. 근데 이제 얘를 1에서부터 3까지의 모양이 주기가 2라고 했으니까 똑같은 모양이 사실 그려지는데 그거는 이제 주기가 2라는 거를 얘가 주기함수라는 걸 이해한 상태에서 보는 거란 말이야. 근데 실제로 그런지를 한번 보자 이거지. 자, 먼저 1을 넣었을 때 값이 뭐가 나오는지 자 여기다 볼게. 1, F1은 뭐라고 하냐면 F3이랑 같은 거지. 이해가요? 자, X의 값 1을 넣어보라고. X의 값 1을 넣어봤어. 그랬더니 F1은 F3이랑 같대. 근데 내가 F1을 안다고. F3이랑 같아. 이렇게 나오잖아. 맞지? 그 다음에 X의 값에 마이너스 1을 넣어볼게. 마이너스 1. F-1은 F1이랑 같지? 그럼 F-1은 2니까 F1도 2고 이렇게 나오겠지? 맞아? 그럼 0을 넣어볼게. F0은 F2랑 같지? 근데 F0은 뭐냐면 0이잖아. 그러니까 2는 0이네. 이렇게 나올 거 아니야. 맞지? 그러니까 지금 다시 말하자면 여기 사이에 있는 어떤 값을 넣어주면 그지? 여기 사이에 있는 값은 동일하다는 사실 알겠지? 그지? 왜냐면 두 칸만큼 밀렸다고 생각하니까 그래서 그래프 이렇게 나오고 이렇게 나올 거라는 거야. 똑같은 얘기 또 해봐. 3에서부터 5까지를 볼게. 3에서 4, 4에서 5 이렇게 볼게. 4가 나와야 되니까 x의 값에 2를 넣어볼게. F2는 F4랑 같아. F1은 뭐냐면 0이니까 여기 있고. 맞지? 그럼 F5를 구하고 싶어? 3을 넣어줘야 되겠지? F3은 F5랑 같아. F3은 F5랑 같아. 이렇게 되는 거잖아. 맞지? 근데 얘가 나타나는 모양이 이 똑같은 모양이 이쪽으로 계속 이동돼서 동일한 모양이 이동한다는 얘기죠. 맞죠? 여기 이쪽 볼까요?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이렇게 있잖아. 그지? 마이너스 2가 나왔으면 좋겠어. x에 마이너스 2를 넣어볼게. F-2는 F0이랑 같아. 맞지? 그럼 F0은 여기야. 그지?
마이너스 3이 나왔으면 F 마이너스 3은 F 마이너스 1이랑 같아. 여기 나오겠지? 맞아? 이해 가는 거야? 그러니까 이 모양이 이쪽 모양이 그대로 이렇게 반복이 된다고. 그래서 fx 플러스 p는 fx가 나왔을 때는 우리 얘를 주기함수라고 하고 똑같은 모양이 반복된다는 걸 알려주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주기함수에 대한 얘기가 나왔고, 이 주기함수를 왜 맨 먼저 얘기를 하려면 우리가 삼각함수라는 것 자체가 주기함수이기 때문에 그래서 일정한 구간의 모양이 반복이 되잖아요. 그래서 주기함수에 대한 얘기를 먼저 설명을 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평행이동하고 뭐 대칭이동에 관련된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하죠. 자, 먼저 우리가 요 얘기를 먼저 하죠. fx 함수랑 y는 fx 함수가 있고, 요게 있을 때 첫 번째 y는 f의 ax 함수가 의미하는 게 뭘까? 이거에 대해서 얘기 먼저 했죠. 그럼 이때 우리는 이거는 y는 fx 함수를 x축 방향으로 몇 배? a분의 1 빼는 거다. 그죠? x 앞에 a가 있으면 x축 방향으로 a분의 1 빼는 거라고 얘기했었어. 그러니까 예시를 들어보면 y는 4x제곱하고 y는 x의 제곱하고, 그럼 이게 있을 때 이 두 개는 무슨 관계에 있을까? 라고 봤으니까 얘는 y는 x제곱이 있는 거고 얘는 y는 2x의 제곱이 있는 거니까, 맞지? x 자리에 2x 한 거지? 맞지? a가 2가 되는 거잖아? 무슨 말인지 이해가요? 이해간가? 그죠? 그러니까 요 두 개 관계는 요 식대로 외워서 생각을 해보면 이 그래프를 x축 방향으로 a분의 1배 됐다 이렇게 쓰는 거 아니야? x축 방향으로 a분의 1배가 된 그래프다. 그래서 이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자고. 그래프를 그려보면 y는 x의 제곱이 있으니까 y는 x의 제곱이 이렇게 그렸어. y는 4x의 제곱은 사실은 a분의 1배가 아니더라도 그릴 수 있잖아. 근데 여기 이제 1이면 뭐 이렇게 그려지겠지. 뭐 어쨌든 안쪽으로 이렇게 그려지겠지. 그지? 그럼 이제 한번 생각을 해볼게. 여기에 2를 넣으면 얘가 4가 나오거든? 맞지? 그럼 얘를 2분의 1배 했다라는 건 여기에 1을 넣으면 요 그래프가 요 점이 4로 간다는 얘기잖아. 이렇게 2분의 1배 x축 방향으로 2분의 1배. 그럼 얘의 그래프가 이렇게 나오지 않을까? 그치? 이렇게 나오지 않을까? 맞지? 그럼 y는 4x의 제곱은 1을 넣으면 4잖아. 맞지? 그러니까 요 방향으로 2분의 1배 됐다는 사실 알겠어? 맞아요? 똑같은 원리로 여기에 1을 넣으면 얘는 1이잖아. 그지? 그럼 여기다가 2분의 1 넣으면 뭐가 나와? 2분의 1 넣으면 2분의 1 되면 1이 나오겠지? 그지? 2분의 1이 됐잖아. 이렇게. 맞지? 그래서 이제 요 두 개의 그래프의 관계는 2분의 1이 된 거야. 이런 얘기죠. 그래서 x 대신에 ax가 들어가면 이 원래 함수를 x축 방향으로 a분의 1배 된 거야. 이런 얘기를 했었고, 그 다음에 y는 afx 이렇게 나왔어. afx 말고 bfx 이렇게 쓸까? 그러면 얘는 뭐라고 얘기했었냐면 y는 fx 함수를 x축 방향으로이 아니라 y축 방향이죠. y축 방향으로 몇 배? b배만큼 된 거죠. b배. y축 방향으로 b배만큼. 그러니까 b배만큼 늘려주는 거죠. fx 앞에 b가 있으면. 근데 왜 얘랑 거꾸로 읽어주는 겁니까? 이렇게 얘기했는데 거꾸로 읽어준 게 아니에요. 사실 이 b라는 거는 사실상 b로 나눠주면 b분의 1 y죠. b분의 1 y. 그러니까 당연히 역수배만큼 되는 거니까 b배만큼 되는 거죠. 맞죠?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함수꼴로 많이 나타내져 있기 때문에 y는 bfx라고 표현을 한 건데, 그죠? 원리의 원칙적으로 보면 b는 y 앞에 있는 애니까 b분의 y죠. 그러니까 y축 방향으로 b배만큼, 알겠죠? b만큼 늘려주는 겁니다. 얘가 제일 기본이죠. 그 다음에 우리가 도형의 이동에서 배웠던 세 번째 y는 f의 x-m 더하기 n, 요거는 뭐였어요? y는 fx 함수를 x축 방향으로 n만큼, y축 방향으로 n만큼 평행 이동하시오. 요런 얘기였죠? 맞죠? 기억나시죠? 그 다음에 네 번째, 이 y는 fx 함수를 x축 대칭하고 y축 대칭하고 그 다음에 원점 대칭하고, 그죠? 요거까지만 기억을 하시면 x축 대칭하게 되면 y 앞에 음수가 붙어요. 요거죠? 요 앞에 있는 마이너스는 y 앞에 있는 애죠. 그 다음에 y축 대칭하게 되면 x 앞에 음수가 붙어요. 요거죠? 맞죠? 그 다음에 원점 대칭을 하게 되면 둘 다 음수를 붙여요. 이렇게 됐던 거까지. 여기 이제 고등학교 1학년 때 나왔던 내용에 대한 거를 사실상 선생님이 싹 다 정리를 한 겁니다. 자, 얘를 토대로 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어떤 그 지수 상악함수를 이제 평행 이동하고 대칭 이동하고 막 이 지랄을 할 건데, 그 전에 이제 상악함수를 먼저 그래프를 또 한번 그려본 다음에 얘를 이제 응용을 하겠죠. 그죠? 다 기억을 하시죠? 그죠? 기억을 하시고, 이거 제일 기본이에요. 이거는 이제 상악함수기 때문에 나오는 게 아니고요. 함수를 이동하고 평행 이동하고 뭐 하는 과정은 다 이게 응용이 되는 거예요. 이것들이에요. 이거는 제일 밑바탕이기 때문에 먼저 설명을 한 겁니다. 자, 이제 상하함수를 한번 그래프를 한번 그려봅시다. 자, 먼저 사인 함수하고 코사인 함수의 그래프를 그려볼 건데, 사인 그래프를 그리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먼저 뭘 할 거냐면 단위원을 그려봤죠. 그죠? 단위원. 자, P라는 점이 요 점을 중심으로 해서, 맞죠? 요 원에서 이렇게 돌아요. 지금 너네가 지금 헷갈리는 부분이 있는데, 우리는 지금 무슨 함수의 그래프를 그릴 거냐면 y는 sin x의 그래프를 그릴 거거든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요게 x라는 각을 집어넣는다고 하니까 니네들이 좀 헷갈려 하는 거는 x축 요거를 집어넣구나 라고 생각하는데, 이거는 사인이 탄생하기 위해서 x축을 이렇게 그려준 거지, 여기다가 넣어주는 x는 요 축에 있는 어떤 점을 넣어준 게 아니에요. 요 각도는 항상 p에 의해서 이렇게 돌아가면 p라는 점이 형성이 됐을 때 이 x축과 이루는 요 각도가 x예요. 근데 둘 다 x를 쓸 수 없죠, 사실상. 그죠? 근데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함수라는 거는 새롭게 어떤 사인의 함수를 그래프를 만들었다고 생각을 하고, 각도가 뭐 어떻게 했든 집어넣었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